자, 교과서 181페이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다른 말로 비진의 표시를 한다, 그죠? 대표적인 예를 다시 소개를 하면서 진행합니다. 감남이 뭐요? 을려의 한심을 살 목적으로 마음에도 없이, 그죠? 마음에도 없으니까 뭐요? 의사는 없죠, 그죠? 마음에도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정력키로 약속을 했다. 의사고 표시가 불일치죠, 그죠? 근데 도입 부문에 감이 뭐요? 이 어떤 불일치를 안다, 모른다? 안다죠, 그죠? 안다. 마음에도 없이, 그죠? 자기가 알면서 이 어떤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마음에도 없이 한 의사표시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때 진은 내심의 의사를 만든다, 그죠? 근데 상대방과 여든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다, 없다? 없다. 혼자서 하죠. 그래서 혼자서 거짓된 의사표시를 한다 해서 뭐요? 비진의 표시를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조문갑니다. 효과 어떻게 될 것이냐?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서 한 것. 저 표의자가 알고서 해죠. 모르고서 한 것은 뭐예요?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없어요. 모르고 한 것은 뭐예요? 착오입니다. 진이 아님을 알고서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죠? 원칙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뭐예요? 표의자 의사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여기 뭐죠? 악이죠. 알았거나니까 엔드가 아니죠. 또는 이를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악입니까? 선이요? 알았거나가 있잖아요. 알 수 있었다고, 알았다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잖아요. 알았거나는 것은 현재 알고 있다. 여기서는 뭐예요? 악이.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선이. 그런데 뭐예요? 알 수 있었죠. 잘못이 있다, 그죠? 선인데 가시를 말한다, 그죠?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상대방을 발 필요 없죠. 그때는 무효이다. 비진 표시는 이와 같은 요건 구비된 무효죠.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앞에서 다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만 무효됩니다. 상대방이 뭐예요? 악의 또는 가실이 있는 경우만 비진의 표시가 무효죠. 그럼 이와 같은 요건 사실을 누가 입증요? 한마디로 누가요? 주장자가. 뭘 주장하고자 합니까? 무효를 주장자. 그럼 무효를 누가 주장하고자 해요? 여기서는 당연히 표의자가 주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예. 연습이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 자, 2항으로 갑니다. 앞으로 제3자 보호규정은 사기 강박까지 계속이요. 계속. 그래서 이미 등기까지 을 앞으로 뭐요? 넘겨줬어요. 그때 원칙은 유효죠.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병은 따질 필요 없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예외. 무효입니다. 즉 상대방이 뭐요? 악의 또는 가실이 있는 경우는 가별간의 정려는 비진의 표시가 무효되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는 당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로 뭐요? 선의이면 보호가 되죠. 선의 앤드 무과실까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이기만 하면, 그죠? 우리 시험들이 떴어요. 네. 그래서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무효지만 왜 무효입니까? 자기들끼리 비진의 표시, 그죠? 그래서 거리에 안절해서 의사표시의 무효 취소는 뭐예요? 선의의 제3자는 대하지 못한다. 이 같은 규정을 둡니다. 그럼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파트는 어디밖에 없어요? 의사표시 파트밖에 없습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그죠? 예, 민법 총칙에서는 무효는 원래 다 무효예요. 취소는 뭐예요? 제한 능력 취소는 누구에게나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의사표시 파트의 무효 취소는 거리에 안절해서. 즉 의사표시는 자기들끼리 하죠, 그죠? 그럼 자기들이 하는데 뭐예요? 비진의 표시가 있었다, 허위 표시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사기강박이 있었다. 그로 인한
위험을 제3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의 무효 등 의사 표시의 무효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허위 표시에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일단 우리가 개념은 틀리면 안 돼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 불일치는 뭐예요? 표의자가 알면서 한다, 그죠? 모르고 산 것은 비진의 표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넘깁니다. 요건요. 비진의 표시가 되려면 첫 번째, 일단 의사 표시는 존재해야 됩니다. 의사 표시도 없는 경우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한 의사 표시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의사 표시는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명백한 농담. 배우들의 극 중에서의 대사.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예요? 비진의 표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적용될 수 없어요. 일단 의사 표시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비진의 표시의 일단 출발입니다.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때 의사는 뭐예요? 내심의 의사죠. 이때 내심의 의사를 다른 말로 진이라 합니다. 자, 기본 이론 시간부터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다, 그죠? 어떻게 오느냐? 진이란, 여기 아니다, 그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요것만 외워달라고 그랬죠? 두 가지를 동시에 외우지 말고. 그래서 요 부분만 통과하면 뭐예요? 나머지는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이란 표의자가 내심으로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말한다. 요게 아니라면 맞는 거예요. 그럼 진이가 뭐냐? 당시에서 뭐야?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 한다. 여기까지는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외우면 뭐예요? 순서가 뒤바뀌니까. 요거는 진이가 아니다. 나머지가 진이란 거예요. 나머지가 진이.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키포인트 요거 찾는 겁니다. 최선 체크하시고, 표의자가 진정으로는 바란 바 없어요. 근데 이게 진이가 아니죠, 그죠? 근데 당시 상황에서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뭐예요? 진정으로는 원치 않지만 그것이 뭐예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그에 따른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서 의사 표시가 있었죠. 절대로 뭐예요? 비진의 표시 이런 겁니다. 정상의 의사 표시예요. 비진의 표시 될 수 없다.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이 판례 보세요. 대표적입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예를 들죠? 50 사건을 예를 들었다, 그죠? 다시 보세요. 그래서 50에 있어서 50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50이 내 그런 모토가 뭐죠? 정의 사회 구현이죠, 그죠? 그래서 전 장군이야 유력자들이 뭐요? 요정에서 재벌 회장님들을 모아놓고, 그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의 사회 구현을 하려니까 엄청난 막대한 경비가 필요하다, 그죠? 십시일반으로 도와달라. 그 중에 국제그룹이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회장이 바른 입바른 소리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바로 뭐요? 태워놓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뭐요? 구시대적 작태를 반복하느냐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잘못되었다, 그죠?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너무나 괘씸하죠, 그죠? 그래서 돌아서서 뭐요? 재경부 장관을 지켜서 뭐요? 제일은행을 내셔서 뭐요? 기업을 뺐어. 지시가 내려갔죠, 그죠? 결론. 국제그룹 어떻게 돼요? 뺏긴다는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뒤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국제그룹 입장에서는 절대로 뺏기기 싫죠, 그죠? 근데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 뒤바꿀 수 없어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만히 그대로 뭐요? 앉아서 뺏기느냐, 그죠? 그럴 바에는 내가 먼저 나서서 정리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유리한 것을 선택했죠. 이게 뭐요? 진이라는 겁니다. 진이. 따라서 재산을 비로 뭐요? 강제로 뺏긴다 해서 잠재되어 있더라도, 그죠? 예. 진정으로는 바란 법 없죠. 근데 진이 아니죠, 그죠? 근데 강박 체크할게요. 자, 보세요.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입니까? 일치요? 일치잖아요. 일치입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나 뭐요? 정려하기로 결정하고 정려 의사 표시했어요. 의사 표시가 일치니까 뭐요? 비진입 표시가 이런 겁니다. 강박은 뭐요? 비진입 표시하고 될 수가 없어요. 강박은 비진입 표시가 될 수가 없다. 자,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진이란 뭐요? 진정으로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죠? 예, 이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서, 그죠? 그래서 모르고 상선 비진입 표시가 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판례 1, 2번. 우리 시험에 단골은 아니지만 최근에 뭐요? 각종 시험에 단골이고 우리 시험도 등장합니다. 진행해야 돼요. 키포인터. 자, 문구 외울게요. 법률상권은 사실상자기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았어요. 결론, 비진입 표시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일단 개별 판례는 설명은 드렸는데 뭐요? 이제는 설명을 들었다면 뭐요? 앞으로 당연히 시간 되면 까먹겠죠. 까먹더라도 뭐요? 이제는 이해를 할 필요 없이, 그죠? 지금 이해가 됐다면 결론을 시험 장소까지 갖고 가야 돼요. 정 내가 성격이 뭐요? 까먹으면 이해 안 되면 도저히 또 못 외운다, 그죠? 그럼 해당 파트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거보다는 제가 권하는 바는 지금 수업 시간에 알아들었다면 뭐야? 며칠 지나면 이해는 까먹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결론을 묻는 거니까. 보세요. 일 번 판례, 2번 판례 똑같이 가시면 돼요. 갑이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 이름으로 오늘부터 대출 받아요. 빌려서 뭐야? 자식의 사업 자금을 대기 위해서. 왜요? 자식이 지금 자기 이름으로 대출길이 막혔어요. 요겁니다. 어렵게 표현했죠, 그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뭐요? 자신이 채무자가 될 의사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자기가 뭐요? 자기 이름으로 빌렸어요. 은행도 누구에게 빌려준 겁니까? 자식에게 빌려준 거예요? 아버지에게 빌려준 거예요? 아버지를 상대방으로. 그래서 뭐요? 이자는 내부적으로 뭐요? 자식의 사업 자금을 대기해서 뭐요? 자신 이름으로 돈을 빌렸지만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뭐요? 자신이 최종적인 채무자 될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당연히 절대로 뭐요? 비진입 표시가 될 수 없답니다, 없다. 한마디로 뭐요? 명의를 빌렸어요. 행위자가 뭐요?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대출 계약의 당사가 됩니까? 자기가. 은행은 그 사람에게 빌려준 거죠. 그 다음 빌렸다고 뭐요? 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은 자기들의 문제지, 은행은 이자에게 빌려준 겁니다. 이자에게. 절대로 비진입 표시 아니다는 거예요. 2번 판례 똑같아요. 그럼 키포인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학교가 자기 이름으로 뭐요? 법상의 제한으로 학교 이름을 대출을 못 받아요. 그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뭐요? 선생님들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오세요. 나중에 뭐요? 내가 갚아줄 테니까. 요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요? 은행부터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렸죠. 빌려서 누구에게? 학교에 대신 뭐요? 빌려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은행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선생님에게, 학교에게 빌려준 게 아니죠.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도 당연히 누가 채무자가 돼요? 선생님들이. 절대로 뭐야? 비진입 표시 될 수가 없다. 없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각종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효과. 원칙. 비진입 표시는 뭐예요? 상대방은 원칙 알 수 없다, 그죠? 즉, 갑이 원래 환심을 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정려하겠다 표시했다, 그죠? 근데 원칙, 상대방과 같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 시험 문제 이거죠. 다만 상대방을 구할 필요가 없죠. 이미 뭐요?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으면 알았죠. 악이다, 그죠? 그 다음, 알 수 있었다, 그죠? 이건 뭐야? 몰랐다는 거죠. 몰랐지만 알 수 있죠. 선인데 가시다, 그죠? 그때는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알 수 있었다의 반대가 뭐죠? 알 수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진입 표시임을 알 수 없었을 경우는 유효죠. 그죠? 알 수 없을 경우는 유효입니다.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예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그럼 이와 같은 요건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만 무효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요건 사실은 다 누가요? 한마디로 주장자가 그죠? 주장자는 지금 뭘 주장하고자 합니까?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죠.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뭐예요? 상대방의 악의 가시를 뭐예요? 입증하여야 한다. 그래서 항상 키포인트가 뭡니까? 주장자예요. 입증은 다 누가요? 그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근데 비진입 표시를 이유로 뭐예요? 무효임을 주장하고자 하죠. 근데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의 악의 가실이 인정되죠. 그럼 그 사실 누가요?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연습하세요. 그럼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죠. 그 뭐요? 누가요? 주장자가. 뭘 주장하고자 합니까?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그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한마디로 뭐요? 주장자가. 뭘요? 무효를. 무효가 되려면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이 되죠. 상대방의 악의 가실을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개별 판례를 볼게요. 원칙적으로는 비진입 표시는 유효죠, 그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 표시가 진이 아님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입니다. 1번 판례. 자,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 조교수가 마음에도 없이 뭐야? 사직서를 던졌다고 하죠. 나는 유능하기 때문에 제에서 사직서를 수리치 않겠지, 그죠? 근데 학교 법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표시된 대로 그대로 사직 효과가 유효하게 발생한다. 2번, 계속요. 근로자들이 사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사직 의사 표시를 했죠. 근데 지시한 사용자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럼 이와 같은 사직 의사 표시는 무효다, 그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 똑같은 거예요. 3번, 중간퇴직이요. 회사가 왜 근로자들을 중간퇴직 처리 절차를 밟아요? 퇴직금 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그 실제로는 근로자도 뭐예요? 퇴직할 의사도 없고 회사도 퇴직시킬 의사가 없죠. 이겁니다. 경영 방침에 따라 그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가 뭐예요? 이를 받아들였다가 뭐예요? 중간 퇴직 처리를 밟았다가 즉시 뭐예요?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퇴직 전후에 걸쳐서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죠. 그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비진입 표시고 사용자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여하튼 퇴직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그 다음, 그래서 4번이 최근에 자주 뜨는 지문입니다. 부인이 남편 몰래 주식을 하다가 뭐요? 깡통이 됐다, 그죠? 요 사이 그런 문구가 기사에 많이 올라있죠, 그죠? 남편 몰래 주식을 했는데 지금 깡통이 됐는데 어떡할 거냐, 그죠? 이런 부인들이 많죠, 그죠? 그때 이혼을 막기 위해서 정권회사 직원에게 울며 불면서 원금을 뭐야?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하나 써달라 그런다, 그죠? 그래서 정권회사 직원이 진짜로 원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마음에도 없이 뭐야? 각서를 작성해 줬다. 비진입 표시 맞죠? 근데 이와 같은 비진입 표시임을 이미 부인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죠? 그와 같은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자, 3번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갑을 간에 정려가 있었지만 그 정려가 뭐예요? 비진입 표시에서 무효입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근데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이 자기 것이냐 되게 팝니다. 그때 우리 법은 여하튼 의사표시는 자기들끼리 이루어지죠, 그죠? 근데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가 됐을 때 거리의 안전에서 그 무효 취소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3자는 뭐예요? 선의이기만 족하죠. 자, 그럼 볼게요. 말로서 물어볼게요. 천천히. 갑을 간의 부동산의 정려가 비진입 표시로서 뭐예요? 무효인 경우라도, 그죠? 제3자가 이에 대해서 뭐예요? 알 수가 있었다면은 표의자는 제3자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옵니까, 겠습니까? 제3자가 그 비진입 표심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경우에는 표의자는 뭐예요? 제3자에 대해서도 비진의 표시를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옴비가 X입니까? X죠. 왜요? 알 수 있으다 항상 뭐예요? 선이잖아요. 선이지만 가실이 있을 뿐이죠. 그죠? 근데 제3자는 가실은 문제가 안 되죠. 선이이기만 하면 도가 됩니다. 이게 제3자에서 제일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지문 형태입니다. 이거 빠져나가면 끝났죠. 그죠? 그냥 단순히 선이 악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죠? 문구 그대로. 자, 볼게요. 비진의 표시가 뭐예요? 무효이더라도 거리에 앉아서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못하죠. 이때 제3자 뭐예요? 무가실 필요는 없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갑이 병에게도 대항하려면 뭐예요? 즉, 병에게도 무효를 주장을 하려면 병이 악이어야 되죠. 그럼 당연히 누가 입증이 돼요? 주장자. 갑이 뭐예요? 병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병이 누구여야 돼요? 악이어야 되죠. 제3자 악의는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당연히, 안 먹고 당연히 이 자가 뭐예요? 이 자는 누구하고 매매합니까? 을과 매매하죠. 그런데 갑을간의 정자가 뭐예요? 이 자가 거짓말해서 안다가 이상하죠. 그죠? 간 여자가 아니라면 그죠? 제3자는 갑을간의 정자가 비진의 표심을 모른답니다. 모른다. 당연히 뭐예요? 이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이상해요. 신이 아닌 이상 그죠? 그래서 제3자는 뭐예요? 원칙 다 누굽니까? 선이자예요. 당연히 보호됩니다. 제3자는 원칙. 그런데 출제자는 또 여기까지 가죠.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 자가 선인데 뭐예요? 이 자가 악이면 어떡할 거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달이나 건넙니다, 두 달이. 이건 뭐야? 신도 아니고, 그죠? 신도 알 수가 없는데, 그죠? 이건 신보다 더한 존재죠, 그죠? 알 수 없어요. 하여튼 뭐야? 여기까지 등장하면 이 자는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이 자가 뭐야? 갑을간의 정자가 비진의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자가? 당연히 선이자입니다, 그죠? 알았다고 상관없어요. 왜요? 이 자가 선이자라면 이 자는 누구로부터 매수한 자예요? 을로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병으로부터 매수했죠. 병은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권리자, 성계치다. 그래서 결론 뭐예요? 정은 무조건이었죠. 정까지 등장하면. 따라서 전덕자는 뭐예요? 비록 악이더라도 제3자가 선이라면 무조건 보호된다. 그죠? 무조건 보호됩니다. 그래서 결론. 입증책임. 제3자의 악의는 누가요? 무효를 주장코자 하는 표의자가. 자, 한마디로 뭐예요? 다 이자가 주장해야 돼요. 상대방의 악의 가실, 그죠? 제3자의 악의 모두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좋겠죠, 그죠? 제3자가 갑을간의 정력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임을 알 수 있었더라도 제3자는 보호가 된다, 그죠? 보호가 된다. 자, 그 다음 적용 범위. 앞으로 사기 강박까지 계속이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하는 민법의 107조 이하 규정은 어디에만요? 제3법에만, 그죠? 그래서 제3현 행위란 뭐요? 계약이 됐든 뭐요? 단독행위가 됐든 상관없어요. 자,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체크하시면 되죠.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제3법 상행위는 뭐죠? 뭐밖에 없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뭐 점유권 포기 등의 재단법인 설립행위겠죠. 유언 등은 가족법 상행위니까 적용 없어요. 네, 적용 없습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예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죠, 그죠? 근데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없죠.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예요? 언제나 유효.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언제나 유효. 무효가 될 수가 없으니까. 무효가 되려면 뭐예요? 상대방이 비진의 표심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무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가족법상의 적용 없죠? 적용 없어요. 그 가족법에 별도 규정을 둡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요? 굳이 기억하시려면 요거죠, 그죠? 행정행위, 소송행위 등 공법상의 행위죠. 공법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이 부분 우리 시험에 자주 떴죠, 그죠? 각종 시험에. 따라서 소송행위,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 등에는 적용이 없기 때문에 뭐야? 언제나 뭐야?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예, 적용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골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안 하셔야 돼요.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죠. 그래서 사법 맞죠, 그죠? 예, 제3법 맞지만 상법에 해당 규정에서 뭐요? 민법의 비진입 표시야 규정 적용을 뭐요?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주식 인수 청약 등은 비진입 표시등에 관한 민법 규정 적용 없어요. 언제나 표시된 대로. 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가족법상의 적용 없다, 그죠? 소송행위,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나 표시된 대로 유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좀 일부이다, 그죠? 공무원이 마음에도 없이 사직서를 던졌어요. 그럼 107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뭐야? 무조건 사직의 효과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자, 교과서 기출 문제를 보세요. 15회차 기출 문제입니다. 비진행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최선자만 찾으면 된다, 그죠? 네. 사용자의 퇴직 견유로 의원 면직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진정으로는 사직하기 싫죠, 그죠? 근데 진이란 내심으로 진정으로 바란 바가 진이가 아니죠, 그죠? 사직하기는 싫지만 뭐야? 버티는 것보다는 뭐야? 사직이 여러모로 지금 사회에서 뭐야?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던졌다. 절대로 비진입 표시 아니다, 그죠? 그 다음, 원칙은 비진입 표시는 유효지만 상대방이 뭐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실은 누가 입증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그 다음,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 맞죠, 그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 다음, 4번. 이와 같은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몇 번이 답이어야 됩니까? 네, 1번이죠, 그죠? 1번. 자, 그러면 매일 문제 보세요. 매일 문제. 5주차 문제죠. 5주차 문제요. 1번. 진위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키포인트가 이거죠. 공법행위.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 의사도 없이 사직서를 던졌죠. 그렇지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죠, 그죠? 예, 각종 시험의 탐구입니다. 자, 그 다음. 진이란 뭐요? 키포인트. 요거죠, 그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진이는 아니다, 그죠? 뭐냐? 앞부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강박입니다. 강박 체크하시면. 강박은 의사하고 표시가 뭐요? 일치죠. 비진입 표시는 뭐요?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려 의사 표시했다면 이제는 뭐요?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맞죠? 그죠? 비진입 표시하고 뭐요? 강박인 의사 표시는 전혀 다릅니다. 비진입 표시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 강박은 뭐요? 일치입니다. 일치. 그 다음. 표의자가 비진입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 표시를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즉, 누가 주장합니까? 표의자가 주장하죠. 그러면 누가요? 그 사실은 다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 4번. 보세요. 4번에서 뭐요? 답을 해놓고 엉뚱한 5번을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줬죠, 그죠?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이유로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누가 주장합니까? 표의자 주장하죠. 근데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실이 있어야 되죠. 그럼 누가요? 누가 입증합니까? 표의자, 그죠? 상대방 자신이 틀죠, 그죠? 예. 그 다음,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그죠? 제가 칠판에서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뭐요?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상당히 쉽게 실수 없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푸는 것도 요령도 엄청나게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항상 입정 책임은 키 포인트가 뭐예요?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근데 주장은 뭐예요? 무효도 주장할 수 있고 취소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비진입 표시는 뭘 주장합니까? 무효로, 그죠? 근데 무효는 누가 주장합니까? 표의자, 그죠? 그래서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가시 인정되죠. 그래서 그 사실을 누가요? 표의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옳은 것은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진이는 아니다도 그죠? 들었습니다. 여기죠. 농담이요. 농담은 의사표시가 존재치 않는다, 그죠? 따라서 아무리 상대방이 뭐요? 명백한 농담을 믿었더라도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없죠. 네, 발생할 수 없어요. 비진입 표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공법행위는 뭐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공법행위는 무조건 표시된 대로 유효입니다. 그 정답은 3번이고 4번 비진입 표시 이하 보호되는 제3자는 뭐예요? 무가실 필요 없죠, 그죠? 선의이기만 하면. 그 다음 우리가 대리 파트에서 봅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행위. 이게 뭐예요?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을 배신한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뭐예요?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죠. 그때 다시 하겠지만, 근데 상대방이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 그때는 본인의 혈육이 생긴다, 안 생긴다? 본인의 혈육이 생기지 않는다, 그죠? 그때는 본인에게 무효이다. 네, 대리권 남용. 들었습니다. 해당 파트에서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진입 표시에서 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진의의 의미, 그죠? 그 다음, 비진입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죠?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가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 누가 입증합니까? 주장하고자 하는, 뭘 주장합니까? 무효임을, 그죠? 무효임을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근데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그죠? 적용 범위는 공무원의 사실서 제출행위 등 공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신분행위도 적용이 없고, 그죠? 자, 허위 표시로 갑니다. 앞에 통정자가 붙었죠. 예. 통정, 허위 표시. 자, 모든 시험에 가장 많이 소개되는 교과서입니다. 쭉 보세요. A가 채권자예요. 그럼 갑은 뭐예요? 채무자겠죠. 근데 갑이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죠? 강제 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뭐요? 매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있던 것을 꾸면서, 그죠? 친구 명의로 등기를 빼돌립니다. 이게 대표적인 허위 표시 사안이죠. 그래서 각종 시험에 이 질문이 가장 사령 문제로 많이 소개됩니다. 그때 갑은 내심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어디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렇지만 표시는 뭐예요? 매도하겠다, 그죠? 의사 표시가 불치합니다. 불치 뭐예요? 표의자가 당연히 뭐예요? 알고 서 있죠. 여기까지 비진입 표시하고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이 비진입 표시는 혼자 서 있죠, 그죠? 근데 허위 표시는 뭐예요? 상대방과 통정해서, 그죠? 이같이 상대방과 통정해서 거짓된 의사 표시라는 것을 허위 표시라 합니다. 자,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3자 보호 규정은 똑같죠.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자세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된다 그죠? 자, 본문 갑니다. 요건 일단은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죠, 그죠? 그다음 불일치가 있어야 되고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4번만 체크하시면 되죠. 그때 그 불일치는 뭐예요? 상대방과 통정 거죠. 이때 통정은 뭐예요? 합의를 말한다 그죠? 합의. 우리말로서는 뭐예요? 짜고서 그죠? 짜고 친 고수톱이죠. 네, 짜고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는 말로 통적 허위표시랍니다. 이와 같은 허위표시라는 게 이유 동기는 뭐예요? 법에서는 안 따진다 그죠? 허위표시만 있으면은. 그래서 개별 판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일단은 느낌은 압니다. 상식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해서 그죠? 또 채권자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뭐예요?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어서 기존 채권을 보전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임도와 주민등록을 뭐예요?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여기다 키포인트죠. 외관을 만들었을 뿐. 즉 당사자는 뭐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임대차가 있는 것으로 서류를 뭐예요? 거짓으로 꾸몄죠. 그죠? 그렇지만 분리하시고 실제로 뭐예요? 임대차 목적이 없었죠. 즉 의사는 뭐예요? 여기 의사죠. 의사는 임대차 목적이 없다. 그죠? 근데 외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가 있는 거로 의사표시 불일치죠. 알면서 그죠? 그래서 허위표시도 무효이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된 지문이에요. 예전에 90년도 말에 2000년 초에 사법시험에는 등장했던 판례인데 키포인트 여기다 일단 체크할게요. 그래서 국어 연습이요. 통정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합의. 합의는 다른 말로 양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그래서 자신의 대출 한도가 차버렸어요. 대출 한도를 초과해봤어요. 근데 돈이 더 필요합니다. 동일인 대출액 한도를 제한 관련법의 적용은 뭐예요? 회피할 목적. 실질적인 뭐예요? 주채무자는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대출 못 받죠. 그래서 뭐예요? 형식적으로 대출을 받고 된 액수에 뭐예요? 제3자를 채무자로 내셔서 뭐예요? 상호 신용 권고하고 뭐예요? 합의해서. 양해라는 다른 말로 씁니다. 합의해서 뭐예요? 엉뚱한 뭐예요? 채무자는 형식적으로 뭐예요? 제3자를 내시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채무자예요? 이자죠, 그죠? 형식적으로 뭐예요? 제3자 이름으로부터 돈을 빌리지만 실질적인 채무자는 누굽니까? 상호 신용권고 은행과 합의해서 뭐예요?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채무자로 서로 하기로 약속이 돼 있죠, 그죠? 그때 제3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채무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채무자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를 작성받은 경우는 제3자는 뭐예요? 형식상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는 실질적인 주채무자이므로 이와 같은 약정은 뭐예요? 상대방과 통정했죠, 그죠? 통정한 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제3자는 뭐예요? 채무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효과. 자, 지금부터입니다. 여기 보세요. 갑을간에 겉으로는 뭐예요? 매매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매수인도 뭐예요? 매수할 의사가 없죠. 즉 당사자간은 뭐예요?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하시고 중요 표시. 따라서 갑을간에 뭐예요? 매매는 있는 걸로 뭐예요? 외형상으로 존재하지만 그 매매가 언제나 무효이므로
이행자는 이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미 이행을 해버렸어요. 그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미 이행했다면 뭐예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무효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 그런데 세금 포탈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 자체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뭐예요? 103조 위반의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네.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부당 이득에 의한 뭐예요?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허위 표시 자체가 무효죠. 그래서 갑은 여전히 뭐예요? 자신이 소유자임을 이유로 뭐예요?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다 할 수 있다. 몇 조 위반의 무효만 반환 청구 못해요? 103조 위반의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만 반환 청구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뭐야? 반절 이상의 수험생들이 뭐야? 여기서 탈락해버려요. 우리가 103조에 뭐야? 내리가 꼽혀서 그죠? 그분이 워낙 강하게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요. 이행전에 이행할 수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지만 이행 후에는 반환 청구 할 수 없는데 하고 뭐야? 이 부분과 연결시켜버려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무효는 몇 조 위반을 이유한 무효만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만. 나머지 모든 무효는 뭐예요? 싹 다.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있다. 그다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채권자 취소권. 민법 총칙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여부가 되면서 두 주제밖에 없어요. 그 둘 다를 정확하게 뭐야? OX를 결론을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힘든다면 뭐야?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오히려 여기가 더 많이 출제돼요. 앞서서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1매수 인원 이중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여기는 뭐야? 있답니다. 있다. 이자가 뭐야? 금전 채권자예요. 그때는 뭐야? 갑을 간의 매매가 뭐야? 허위 표시서 무효이더라도 형식적으로 뭐야? 이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뭐야? 강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를 뭐야? 취소하고 다시 뭐야? 등기를 갑에게 원상 회복시키는 채권자가 가지는 수단이 뭐야? 채권자 취소권이죠. 따라서 허위 표시서 뭐야? 당해 범죄가 무효이더라도 요건이 구비되면 뭐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만 반복할게요.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이중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근데 허위 표시에서는 뭐야? 당해 허위 표시가 무효이더라도 뭐야? 당사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답니다. 있다. 3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밑줄 긋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갑을 간의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서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래서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재산을 친구 명의로 빼들었다. 그죠? 근데 친구가 배신 때리는 순간 재산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면은 갑을 간의 가장매매를 당연히 없던 걸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없던 걸로 할 수 있는데 이자입니다. 이자는 신이 아닌 이상 갑을 간의 매매가 뭐예요? 허위 표시인지 그 허위 표시가 뭐예요? 철회가 되었는지 여부를 이자는 당연히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자기들끼리 뭐예요? 말로 철회했더라도 이자에게 대응하려면 뭘 없애줘야 돼요? 이 부분을 없애줘야 됩니다. 이 부분. 따라서 당사자는 뭐야?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처리를 뭐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허위 표시로 뭐야? 생긴 그 외형까지 깨끗이 뭐야? 돌려놔야만 뭐야? 이자가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외형을 제거해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야? 우리 시험에서 거의 질문 안 될 거예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제3자에 대한 효력부터 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표시를 해두세요. 자, 일단 우리가 다음 시간도 계속 반복할 건데, 앞으로 의사표시는 뭐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요?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의사표시의 무효 취소는 자기들끼리 문제죠. 그죠? 근데 이를 이유로 제3자를 해하는 것은 거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 같은 의사표시의 무효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하지 못한다는 문구를 둔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누가 다 입증을 할 것이냐? 한마디로 뭐요? 당연히 자기가 어떤 소송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주장하고자 해요. 그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합니까? 주장하고자 하는 자 입증이요? 당연히 주장하고자 하는 자 입증해야 되죠. 자신의 주장 사실. 결론 뭐예요?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이 문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주장자가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려면 뭐예요? 그 무효에 해당하는 요건을 사실 입증해야 되고. 그러면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면 뭐예요? 취소에 해당하는 요건 사실을 다 누가요? 주장자가. 한마디로 뭐예요? 주장자가. 그럼 비진의 표시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죠. 그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실을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의 제3자에 대항 못하죠. 근데 대항하려면 뭐예요?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뭐예요? 제3자의 악의의 사실 입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듣고 앞으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입증 책임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결론, 이제는 뭐예요?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어떠한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뭐예요? 자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해야 된다. 근데 그 자가 뭐예요? 뭘 주장하고자 하느냐?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면 뭐예요? 그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을, 그 다음에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면 그 취소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다 뭐예요? 주장자. 한마디로 의사표시는 누가 주장합니까? 표의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의자가. 그런 식으로 한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쉬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3자 보호 문제를 깊이 있게 허위표시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 진행할 거예요. 자, 똑같이 심화반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랬죠. 예습을 다음 시간에도 쭉 어디까지 의미 있는 부분이 당연히 뭐예요? 대리는 끝나고 부강까지 끝날 거예요. 그래서 부강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예습을 해오시고, 그러면 부강까지가 진행됐죠. 그러면 다다음 주에 뭐예요? 나머지 소멸시효 파트를 정리하고 뭐예요? 물권법으로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물권법과 채권법 뭐예요? 조금 더 시간을 뭐예요? 많이 확보, 최소 뭐예요? 5주 이상을 확보를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예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마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